저녁 6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어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대합실은 퇴근길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계단을 오르내리는 발소리, 개찰구를 통과하는 카드 찍는 소리, 누군가의 통화 소리가 뒤섞여 있었죠. 그 한가운데 플랫폼으로 내려가는 계단 옆 벤치에 작은 아이가 앉아 있었어요. 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어요. 짙은 파란색 후드티에 회색 반바지를 입고 있었고 발에는 한쪽이 조금 다른 흰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어요. 아이의 무릎 위에는 빨간색 작은 배낭이 놓여 있었어요. 두 손으로 꼭 감싸 안은 채 아이는 주변을 계속 둘러보고 있었죠.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어요. 바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몇몇 사람들이 아이를 힐끔힐끔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같은 자리에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죠. 그리고 누군가 아이에게 다가가 물었을 때 아이는 똑같은 대답만 반복했어요. 엄마가 금방 온대요. 여기서 기다리래요.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또렷했죠. 마치 외운 문장을 말하는 것처럼. 일부, 엄마는 잠깐 다녀온다고 했다. 저녁 6시가 조금 넘은 시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대합실은 퇴근길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계단을 오르내리는 발소리와 개찰구를 통과하는 카드 찍는 소리, 누군가의 통화 소리가 뒤섞여 마치 하나의 거대한 소음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죠. 그 소음 한가운데 플랫폼으로 내려가는 계단 옆 낡은 벤치에 작은 아이가 혼자 앉아 있었어요. 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는데 짙은 파란색 후드티에 회색 반바지를 입고 있었고 발에는 한쪽이 조금 다라미창이 드러난 흰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어요. 아이의 무릎 위에는 빨간색 작은 배낭이 놓여 있었는데 두 손으로 그 배낭을 꼭 감싸 안은 채 주변을 계속해서 두리번거리고 있었죠.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어요. 바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으니까요. 누구도 벤치에 앉아 있는 작은 아이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아이가 여전히 같은 자리에 같은 자세로 앉아 있다는 걸 눈치챈 사람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 아이를 발견한 건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들고 나오던 30대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계단 쪽으로 걸어가다가 아이와 눈이 마주쳤고 아이는 그녀를 빤히 쳐다보다가 고개를 약간 숙이고는 다시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죠. 여성은 잠시 멈칫했지만 엄마 기다리는 아이겠지 하고 생각하며 그대로 지나쳤어요. 30분이 지났어요. 아이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이번엔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아이 옆을 지나가다 걸음을 멈췄어요. 할아버지는 허리를 굽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춘 뒤 부드럽게 물었어요. 애야, 엄마는 어디 갔니? 아이는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마치 여러 번 연습한 문장을 말하듯 또박또박 대답했어요. 엄마가 금방 온대요. 여기서 기다리래요. 할아버지는 아이의 표정을 살폈어요. 아이는 울지 않았고 불안해 보이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차분했죠. 7살 아이가 낯선 지하철역에 혼자 앉아 있으면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했어요. 엄마 전화번호 알아? 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집은 어디야? 아이는 또 고개를 저었어요. 할아버지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아이가 엄마 전화번호도 집 주소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되지 않았죠. 그렇다고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배고프지 않아?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는 편의점으로 가서 삼각김밥 2개와 우유 한 팩을 사왔어요. 아이에게 건네자 아이는 조심스럽게 받으면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아이는 배낭을 무릎에 올려놓은 채로 한 손으로만 김밥을 뜯었어요. 다른 손은 여전히 배낭 손잡이를 꼭 쥐고 있었는데 그 작은 손가락들이 하얗게 질려 있는 게 보였죠.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할아버지가 영무원 아저씨한테 말해줄까? 엄마 찾는 거 도와달라고. 아이는 화들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안 돼요. 엄마가 여기서 기다리래요. 아이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떨림이 섞였어요. 할아버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아이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죠. 그럼 할아버지가 여기 있어 줄게. 엄마 올 때까지. 아이는 김밥을 조금씩 뜯어 먹으면서 계속해서 주변을 살폈어요. 사람들이 계단을 내려올 때마다 아이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고 혹시나 하는 기대가 아이의 눈빛에 어렸다가 이내 사라지곤 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시간은 가차없이 흘렀어요. 7시가 되었고 7시 30분이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 추운 지하철역에 아이를 혼자 두고 갈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앉아 있을 수도 없었죠. 할아버지는 무거운 마음으로 영무실로 향했고 젊은 영무원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저기 계단 옆 벤치에 애가 1시간도 넘게 혼자 앉아 있어요. 엄마를 기다린다는데 전화번호도 모르고 집도 모른대요.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아서요. 영무원은 즉시 아이에게로 갔어요. 젊은 남성 영무원이었는데 그는 아이 앞에 쪼그려 앉아 최대한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안녕? 나는 여기서 일하는 아저씨야. 이름이 뭐니?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민준이요. 민준아, 엄마가 언제 온다고 했어? 금방 온대요. 금방이 언제야? 몇 시라고 했어? 아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입술을 꾹 깨물며 고개를 숙였죠. 영무원은 아이의 손을 보았어요. 배낭을 꼭 쥔 작은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톱 밑이 창백해진 게 보였어요. 얼마나 오래 그렇게 쥐고 있었던 걸까요? 민준아, 그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어? 혹시 엄마 전화번호 적힌 종이라도 있을 수 있잖아. 아이는 화들짝 놀라며 배낭을 더 꽉 끌어안았어요. 마치 누군가 빼앗아 갈까봐 두려운 듯이요. 이건 엄마 거예요. 엄마 거야? 그럼 민준이 가방은 어디 있어? 이 거예요. 이것만 있어요. 영무원은 천천히 손을 내밀었어요. 아이를 놀라게 하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요. 아저씨가 잠깐만 봐도 될까? 엄마 찾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 아이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뒷걸음질 쳤어요. 안 돼요. 엄마가 절대 열지 말래요. 열면 혼나요. 저 혼나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고 처음으로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영무원은 서둘러 손을 거두었어요. 알았어, 알았어. 안 열게. 괜찮아, 민준아. 하지만 영무원은 알았어요. 이 상황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그는 무전기를 꺼내 본부에 연락했어요. 2호선 신림역입니다. 미아로 보이는 아동 발견했습니다. 보호자 부재 상태이고 연락처 파악 안 됩니다. 경찰 출동 요청합니다. 아이는 그 말을 듣고 눈을 크게 떴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간절하게 말했어요. 저 잘못 안 했어요. 엄마가 오면 다 괜찮아요. 아이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영무원은 아이 옆에 앉으며
등을 토닥여줬어요. 민준아, 잘못한 거 아니야. 아저씨가 엄마 찾는 거 도와주려는 거야.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하지만 아이는 계속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배낭을 가슴에 꼭 안은 채 몸을 웅크렸어요. 마치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처럼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퇴근길에 이런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수군거리기 시작한 거죠. 저의 엄마가 어디 간 거야? 혼자 저렇게 오래 있었대요. 1시간도 넘게. 어떻게 애를 저렇게 내버려도 요즘 세상에 말이 돼?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고 그 소리 속에서 아이는 더욱 몸을 웅크렸어요. 배낭만 꼭 안은 채로요. 15분 후 경찰이 도착했어요. 2명의 경찰관이 역 안으로 들어왔는데 한 명은 40대로 보이는 남성이었고 다른 한 명은 30대 여성이었어요. 여성 경찰관이 아이에게 먼저 다가가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어요. 안녕, 민준아. 나는 경찰 누나야. 괜찮아.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누나가 도와줄게. 아이는 경찰관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입술을 꾹 깨물며 작게 말했어요. 엄마 기다려야 돼요. 경찰관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엄마 기다리자. 그런데 여기는 좀 춥고 사람도 많으니까 우리 따뜻한 곳에서 기다리는 게 어때? 엄마 오시면 누나가 바로 데려다 줄게. 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가 여기 온대요. 여기서 기다리래요. 경찰관은 한숨을 조용히 내쉬었어요. 그리고 동료 경찰관과 눈빛을 주고받았죠. 남성 경찰관이 영무원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CCTV 확인 가능할까요? 네,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무원은 영무실로 들어갔고 잠시 후 심각한 표정으로 나와 보고했어요. 오후 5시 10분경에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과 함께 개찰구를 통과했습니다. 여성은 이 아이를 벤치에 앉히고 배낭을 건네준 뒤 혼자 계단을 통해 플랫폼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이후로는요, 여성은 플랫폼에서 강남 방면 열차를 탔습니다. 그 이후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2시간 넘게요. 경찰관들은 침묵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다시 쳐다봤어요. 아이는 여전히 배낭을 안고 있었는데 작은 손가락으로 배낭의 지퍼를 만지작거리면서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 들어보니 엄마 금방 와, 엄마 금방 와 하고 반복하고 있었죠. 여성 경찰관이 다시 아이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민준아, 엄마가 어디 간다고 했어? 잠깐 다녀온다고 했어요. 뭐하러 간다고 했어? 아이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거의 속삭이듯이 말했어요. 엄마가 쉬러 간대요. 쉬러? 어디서 쉰대? 모르겠어요. 그냥 쉬어야 한대요. 엄마가 많이 아파서. 경찰관의 표정이 굳었어요. 민준아, 엄마가 아프다고 했어? 어디가 아프다고 했어?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많이 아파요. 엄마 병원도 많이 갔어요. 주사도 맞고 머리카락도 다 빠졌어요. 경찰관들은 서로를 쳐다봤어요. 이 상황이 단순한 미아 사건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남성 경찰관이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연락합시다. 그리고 이 가방, 아이 안전을 위해서라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성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시 아이에게 다가가 눈을 맞추며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어요. 민준아, 누나가 민준이 엄마 찾는 거 도와주고 싶어? 정말로 도와주고 싶어? 그런데 그러려면 이 가방 안에 뭐가 있는지 봐야 할 것 같아. 누나한테 보여줄 수 있겠어?
아이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배낭을 더욱 꽉 껴안았어요. 안 돼요. 엄마가 안 된대요. 민준아, 누나가 아주 조심히 볼게. 엄마한테도 나중에 꼭 설명해 줄게. 약속해. 안 돼요. 아이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리고 배낭을 더욱 꽉 껴안으며 거의 비명처럼 외쳤어요. 이거 열면 엄마가 화내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고 마침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엄마가 안 온다고 했어요. 그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지하철 소음도 모든 소리가 멈춘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참고 참았던 울음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엄마가 안 올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래도 이 가방은 꼭 지키래요. 절대 열지 말래요. 민준이가 지켜야 한대요. 아이의 작은 어깨가 떨렸어요. 경찰관은 아이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아이는 배낭을 놓지 않았어요. 배낭만 꼭 안은 채 아이는 계속 울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눈가도 점점 붉어졌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았고 영무원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여성 경찰관은 조용히 아이 옆에 앉아 등을 쓰다듬어 줬어요. 민준아, 괜찮아. 누나가 여기 있을게. 계속 여기 있어 줄게. 아이는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울음이 조금씩 잦아들 무렵 아이는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그 말에 경찰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도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았죠. 밤 8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지하철역은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지만 벤치 주변만은 묘한 정적이 감돌았어요. 아이와 경찰관, 그리고 상황을 지켜보는 몇몇 사람들만이 남아 있었죠. 아이는 이제 울음을 그쳤지만 여전히 배낭을 놓지 않았어요. 경찰관은 더 이상 억지로 가방을 빼앗을 수 없었어요. 대신 조용히 기다렸어요. 아이가 스스로 마음을 열 때까지요. 2부, 아이는 울지 않았고 어른들이 불안해졌다. 밤 8시 30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도착했어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는데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서둘지 않고 천천히 아이에게 다가와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아이를 놀라게 하지 않으려는 배려였죠. 민준아, 안녕. 나는 이모예요. 민준이 도와주러 왔어. 아이는 상담원을 쳐다봤어요.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더 이상 눈물은 흐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표정이 텅 빈 것처럼 보였죠. 엄마는요? 엄마는 지금 이모가 찾고 있어. 그런데 민준이가 도와줘야 이모가 엄마를 더 빨리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민준이 도와줄 수 있겠어?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담원은 부드럽게 질문을 시작했어요. 민준이 집은 어디야? 주소 알아? 모르겠어요. 학교는? 유치원이나 학교 다녀. 유치원 다녔어요. 근데 이제 안 다녀요. 왜 안 다녀? 아이는 잠시 입술을 깨물다가 작게 대답했어요. 엄마가 돈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만뒀어요. 상담원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어요. 민준아, 할아버지 할머니는 계셔? 아니면 삼촌이나 이모, 고모? 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요. 엄마밖에 없어요. 엄마가 그랬어요. 민준이는 엄마만 있으면 된대요. 상담원은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물었어요. 민준아, 엄마 이름은 뭐야? 김지은이요. 엄마 나이는 알아? 30? 35? 잘 모르겠어요. 아이는 확실하지 않은 듯 말끝을 흐렸어요. 상담원은 경찰관에게 눈짓했고 경찰관은
무전기로 즉시 인적사항 조회를 요청했어요. 잠시 후 무전기에서 회신이 왔어요. 김지은, 1989년생. 주소지는 경기도 광명시로 등록되어 있으나 최근 전입 기록 없음. 현재 거주 여부 확인 안 됩니다. 경찰관이 상담원에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주소지로 출동 요청하겠습니다. 상담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아이에게 집중했어요. 민준아, 엄마가 오늘 아침에 뭐라고 했어? 기억나? 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대답했어요. 엄마가 오늘은 특별한 날이래요. 특별한 날? 네. 엄마가 아침에 민준이 많이 안아줬어요. 뽀뽀도 많이 해줬어요. 평소엔 아파서 잘 못 안아줬는데 아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리고 엄마가 울었어요. 민준이 보면서 울었어요. 상담원은 가슴이 먹먹해지는 걸 느꼈지만 침착하게 물었어요. 민준아, 엄마가 왜 울었어? 모르겠어요. 엄마가 계속 미안하다고 했어요. 민준이는 잘못 없다고, 민준이 잘못 아니라고 계속 그렇게 말했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상담원은 아이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민준아, 정말 잘못 없어. 민준이는 정말 아무 잘못도 안 했어. 아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배낭을 조금 더 꽉 안았어요. 상담원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민준아, 이 가방 안에 엄마가 뭘 넣었는지 알아? 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몰라요. 엄마가 절대 열지 말래요. 엄마가 민준이한테 부탁했어요. 엄마가 왜 열지 말래? 엄마가 이거 꼭 필요한 거래요. 민준이가 지켜야 한대요. 절대 다른 사람한테 빼앗기면 안 된대요. 아이는 배낭 지퍼를 손가락으로 만졌어요. 엄마가 이거 있으면 민준이 괜찮을 거래요. 사람들이 민준이 도와줄 거래요. 상담원은 그 말에 확신했어요. 이 가방 안에 뭔가 매우 중요한 것이 들어있다는 걸. 아마도 아이의 신원을 증명하거나 앞으로의 일을 준비한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요. 상담원은 경찰관과 눈을 마주쳤어요. 경찰관이 조용히 물었어요. 지금 열어야 할까요? 상담원은 잠시 고민했어요. 아이가 이렇게까지 지키려는 가방을 억지로 빼앗는 건 아이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고 엄마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아이의 안전과 앞으로의 일을 위해서라도 가방 안을 확인해야 했죠. 상담원은 결정을 내렸어요. 민준아, 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이모가 민준이한테 약속할게. 이 가방 안에 있는 거 절대 버리지 않을게. 소중하게 지킬게. 민준이 엄마가 넣어준 거니까 당연히 소중한 거잖아. 그런데 지금은 이모가 뭐가 들었는지 봐야 할 것 같아. 엄마 찾으려면 말이야. 아이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엄마가 화낼 거예요. 이모가 엄마한테 설명해 줄게. 민준이 잘못 아니라고, 이모가 필요해서 본 거라고. 엄마도 이해하실 거야. 아이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배낭을 안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가 빠졌다가를 반복했죠. 주변 사람들도 숨죽이고 지켜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이는 배낭을 무릎에서 내려놓았어요. 하지만 손은 여전히 배낭 손잡이를 잡고 있었어요. 상담원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어요. 민준아, 이모가 열어도 될까? 민준이가 괜찮다고 하면 열게. 아이는 눈을 꼭 감았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담원은 천천히 배낭 지퍼를 열었어요. 지퍼 소리가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주변 사람들도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배낭이 열렸어요. 안에는 아이 옷이나 장난감, 간식 같은 건 하나도 없었어요. 대신 투명 파일 봉투 몇 개가 가지런히
마치 누군가 오랜 시간 고민하며 정리한 것처럼 깔끔하게 놓여 있었어요. 상담원은 조심스럽게 첫 번째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 겉면에는 깔끔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민준이 서류. 상담원은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예방접종 기록, 건강검진 기록이 들어 있었어요. 모두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고 구겨진 곳 하나 없이 깔끔했죠. 누군가 이 서류들을 얼마나 소중히 다뤘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상담원은 두 번째 봉투를 꺼냈어요. 병원 기록. 봉투를 열자 여러 장의 진단서와 처방전이 나왔어요. 상담원은 첫 장을 펼쳤어요. 그리고 숨이 멎었어요. 환자명 김지은, 여 35세, 진단명 췌장암 사기, 소견 다발성 전이 진행 중, 항암 치료 중단 후 완화 치료 단계로 전환, 환자 본인 희망으로 호스피스 연계 예정. 상담원의 손이 떨렸어요. 다음 장에는 또 다른 진단서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예후 현 상태로 볼 때 3개월 내외. 통증 관리 필요. 상담원은 진단서를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죠. 경찰관이 조용히 물었어요. 뭐가 있습니까? 상담원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저으며 떨리는 손으로 진단서를 건넸어요. 경찰관이 진단서를 읽기 시작했고 그의 표정도 점점 굳어갔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뭐래요? 무슨 내용이에요? 왜 그렇게 표정이? 상담원은 세 번째 봉투를 꺼냈어요. 손이 떨려서 봉투를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지만 계속 확인해야 했어요. 통장 사본 및 보험. 안에는 아이명의 통장 사본과 보험 증서가 들어 있었어요. 통장에는 70만 원이 적혀 있었고 보험 증서에는 수익자가 민준으로 되어 있었어요. 보험금은 500만 원. 아마도 엄마가 마지막까지 아껴서 모은 돈이었겠죠. 상담원은 마지막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는 다른 것들에 비해 얇았어요. 안에는 편지 한 장만 들어 있었어요. 흰 편지지에 깔끔하고 정성스러운 글씨로 쓰여 있었는데 글씨체가 조금씩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아마 손이 떨리면서 쓴 거겠죠. 상담원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그리고 첫 줄을 읽었어요. 이 아이 잘못이 아닙니다. 상담원은 편지를 읽다가 멈췄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경찰관이 조용히 물었어요.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상담원은 말없이 편지를 건넸어요. 경찰관이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를 발견하신 분께 이 아이 잘못이 아닙니다. 이 아이 이름은 민준입니다. 2018년 3월 15일생, 7살입니다. 저는 이 아이 엄마 김지은입니다. 저는 혼자 이 아이를 키웠습니다. 아이 아빠는 임신 사실을 알고 떠났고 친척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이 아이는 제 전부였습니다. 작년 가을 저는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비가 없어 치료를 미뤘고 결국 손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보육원에 맡길까, 입양을 보낼까, 친척을 수소문할까. 하지만 어떤 방법도 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 이 아이를 외면하지 않을 곳에 두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아이를 발견하고 도와줄 거라 믿었습니다. 이 아이를 버린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아이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이 가방 안에 이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서류를 넣었습니다. 부디 이 아이가 좋은 곳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아이는 착합니다.
밥도 잘 먹고 말도 잘 듣습니다. 누구도 이 아이를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정말 많이 사랑해. 엄마가 곁에 없어도 엄마는 항상 너를 사랑할 거야.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엄마가. 경찰관이 편지를 다 읽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편지를 내려놓았어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주변 사람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침묵 속에서 서 있을 뿐이었어요. 아까까지 어떻게 애를 버릴 수가 있어라고 수군거리던 사람들도 이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상담원이 조용히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아이를 바라봤어요. 아이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어요. 작은 손으로 배낭 손잡이를 꼭 쥔 채로요. 경찰관은 무전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뭐라고 보고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본부 상황 보고합니다. 보호자 미아 사건 아닙니다. 보호자 의도적 유기 사건으로 하니 경찰관은 말을 멈췄어요. 유기라는 단어가 입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이건 유기가 아니었어요. 버린 게 아니었어요. 경찰관은 다시 말했어요. 보호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아동을 공공장소에 남겨둔 사건입니다. 보호자는 말기 암 환자로 확인됩니다. 아동보호 긴급조치 필요합니다. 무전기 너머로 답이 왔어요. 보호자 소재 파악되었습니까? 경찰관은 상담원을 쳐다봤어요. 상담원이 작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파악 안 되었습니다. 현재 수소문 중입니다. 주소지 출동 결과 보고합니다. 해당 주소지는 이미 3개월 전 퇴거 완료. 집주인 진술에 따르면 밀린 월세 때문에 쫓겨났다고 합니다. 현 거주지 불명입니다. 경찰관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아동 임시보호시설로 이송하겠습니다. 상담원이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민준아. 아이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이모랑 같이 따뜻한 곳 갈까? 거기서 밥도 먹고 씻고 푹 자자. 내일 다시 엄마 찾는 거 도와줄게. 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여기 온다고 했어요. 여기서 기다려야 돼요. 상담원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부드럽게 말했어요. 민준아, 엄마는 지금 올 수 없을 것 같아. 엄마가 많이 아프셔서 엄마 아픈 거 알아요. 그래서 쉬러 갔잖아요. 쉬고 나으면 올 거예요. 민준아. 아이는 상담원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어요. 엄마가 안 올 수도 있다는 거 알아요. 상담원은 숨이 멎었어요. 아이는 계속 말했어요. 엄마가 그랬어요. 안 올 수도 있다고. 그래도 민준이는 씩씩해야 한대요. 울면 안 된대요.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침착했어요. 7살 아이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죠. 엄마가 이 가방 지키라고 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민준이 도와줄 거래요. 아이는 배낭을 들어 올렸어요. 가방 다시 넣어도 돼요? 상담원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민준이 거니까. 이모가 소중하게 다시 넣어줄게. 상담원은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다시 배낭에 넣었어요. 편지도, 진단서도, 통장 사본도 모두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요. 자, 이제 가자. 민준아. 아이는 배낭을 메고 일어섰어요. 작은 몸에 배낭이 너무 커 보였지만 아이는 씩씩하게 걸었어요. 상담원이 손을 내밀었어요. 이모 손 잡을래?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상담원의 손을 잡았어요. 그 작은 손이 차갑고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아이는 상담원과 함께 역을 떠났어요. 주변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영무원은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았어요. 지나가던 사람들도 멈춰서서 아이가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사람들은 천천히 흩어졌어요. 하지만 모두의 가슴 속에는 무언가가 남았어요. 그날 밤 신림역 벤치에 앉아있던 작은 아이, 빨간 배낭을 꼭 안고 엄마를 기다리던 아이, 그리고 그 배낭 안에 담긴 엄마의 마지막 사랑. 그 모습은 오래도록, 아주 오래도록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3부 배낭이 열리는 순간 보호시설은 서울 은평구 언덕배기에 자리 잡은 낡았지만 따뜻한 느낌의 2층 건물이었어요. 밤 10시가 훌쩍 넘어서야 아이와 상담원이 도착했는데 시설 선생님이 현관불을 켜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5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죠. 민준이구나. 안녕? 나는 이 집 선생님이야. 여기서 아이들 돌봐주는 사람이야. 아이는 조용히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배고프지? 밥 먹을래? 선생님이 따뜻한 거 준비해뒀어.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생님은 아이를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작은 식탁 위에 따뜻한 미역국과 밥, 그리고 반찬이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어요. 김치, 계란말이, 멸치볶음. 소박하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식사였죠. 천천히 먹어. 많이 먹어도 돼. 배부르게 먹어야 해. 아이는 배낭을 의자 옆에 조심스럽게 두고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한 손으로는 숟가락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계속 배낭을 만지작거리면서요. 상담원과 선생님은 복도로 나와 조용히 대화를 나눴어요. 어머, 이게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선생님은 상담원이 건넨 서류 사본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가 췌장암 말기래요. 그것도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도 제대로 못 받았대요. 친척은요? 아이 아빠는? 아빠는 임신 사실 알고 연락 끊었대요. 친척도 없고 연고자가 아무도 없어요. 완전히 혼자였어요.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며 식당 안아이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지하철역에 이 추운 겨울에 가장 사람 많은 곳을 선택한 거죠. 아이를 외면하지 않을 곳, 누군가 꼭 발견하고 도와줄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아이를 지켜봤어요. 아이는 밥을 다 먹고 배낭을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내일 병원 수소문해 봐야겠어요. 엄마 소재를 찾아야죠. 아직 의식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일단 아이는 여기서 보호하고 친척이나 연고자 찾는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편지 내용 보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상담원은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민준아, 밥 다 먹었어? 이모는 이제 가봐야 해. 내일 다시 올게. 엄마 꼭 찾을게. 아이는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찾으면 여기로 데려와요? 상담원은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거짓말할 수도 없었죠. 엄마 찾으면 민준이한테 바로 말해줄게. 약속해. 아이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담원이 떠나고 선생님이 아이를 2층 방으로 데려갔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했고 침대와 책상, 그리고 작은 옷장이 있었어요. 창문으로는 서울 야경이 희미하게 보였죠. 여기가 민준이 방이야. 오늘은 푹 쉬고 내일 이야기하자. 잠옷이랑 수건 여기 있어. 선생님은 아이에게 깨끗한 잠옷과 수건을 건네고 나갔어요. 아이는 배낭을 침대 옆에 조심스럽게 두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낯선 방, 낯선 침대, 낯선 냄새, 모든 게 낯설었어요. 아이는 배낭을 끌어안았어요. 배낭에서는 엄마 냄새가 났어요. 엄마가 쓰던 세탁세제 냄새, 엄마 손 냄새.
아이는 눈을 감고 배낭을 꼭 안았어요.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민준아, 엄마 금방 올게. 여기서 기다려. 알았지? 네, 엄마. 이 가방 절대 열면 안 돼. 엄마가 꼭 필요한 거니까. 민준이가 지켜줘야 해. 네, 엄마. 지킬게요. 민준아, 엄마가 민준이 정말 많이 사랑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알지? 네, 엄마. 저도 엄마 제일 사랑해요. 아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조용히 소리 내지 않고 이불을 적시며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상담원이 다시 시설을 찾아왔어요. 표정이 어두웠고 눈가가 붉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죠. 선생님과 상담원은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병원 찾았어요. 엄마가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었대요. 과거형이요? 상담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꺼냈어요. 네, 한 달 전에 치료 중단하고 퇴원했대요. 말기라서 더 이상 항암 치료가 의미 없다고 판단했대요. 환자 본인도 치료 거부했고요. 지금은요? 지금 어디 계세요? 상담원은 한숨을 깊이 내쉬었어요. 호스피스 병원 여러 곳에 문의해 봤는데 어제 저녁에 한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은평구에 있는 작은 호스피스 병원이에요. 그럼 김지은 씨가 어제 오후 5시경 아이를 지하철역에 두고 온 직후에 입원했대요. 의식은 있지만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아이를 데려가야 하나요? 엄마를 만나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상담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병원 측에서는 아이가 보기엔 너무 힘든 상태라고 했어요. 그리고 환자 본인도 아이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요? 왜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상담원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아이가 자기를 이런 모습으로 기억하는 걸 원하지 않는데요. 건강했을 때 웃고 있던 엄마로 기억되고 싶대요. 선생님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럼 아이한테 뭐라고 해야 하죠? 어떻게 설명해야 해요? 두 사람은 침묵했어요. 어떤 말로도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때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아이가 서 있었어요. 배낭을 메고요. 엄마 찾았어요? 상담원과 선생님은 화들짝 놀랐어요. 민준아,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엄마 어디 있어요? 엄마 찾았다며요?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차분했어요. 상담원은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을 맞췄어요. 민준아, 엄마는 지금 병원에 계셔. 가고 싶어요. 민준아, 엄마 보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제발이요. 아이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졌어요. 처음으로 감정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상담원은 아이를 안으려 했지만 아이는 뒤로 물러섰어요. 엄마 보러 갈 거예요. 엄마가 저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는 방으로 뛰어가려 했어요.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아이를 붙잡았어요. 민준아, 잠깐만.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선생님이랑 이모랑 민준이랑 같이 이야기하자. 싫어요. 엄마 보러 가야 돼요. 엄마가 혼자 있으면 무서워해요.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제까지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엄마 보고 싶어요. 제발요. 상담원은 선생님과 눈을 마주쳤어요. 그리고 결정을 내렸어요. 민준아, 이모가 엄마한테 데려다 줄게. 선생님이 놀란 표정으로 상담원을 쳐다봤어요. 하지만 상담원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가 엄마를 봐야 해요. 그래야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만나지 못하면 평생 후회할 거예요. 아이도 엄마도요. 1시간 후 상담원과 아이는 은평구에 있는 작은 호스피스 병원에 도착했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의 병원이었는데 복도에는 은은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곳곳에 화분이 놓여 있었어요. 간호사가 상담원을 보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3층 305호입니다. 하지만 각오는 하셔야 할 거예요.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십니다. 상담원은 아이의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아이는 떨리는 손으로 배낭을 꼭 쥐고 있었어요. 3층에 도착했어요. 복도는 고요했고 소독약 냄새가 은은하게 났어요. 305호 앞에 섰어요. 상담원이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약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분명히 들렸어요. 상담원이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침대에 여성이 누워 있었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지만 병색이 너무나 역력했어요. 머리카락은 거의 다 빠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이었어요. 하지만 눈만은 또렷했어요. 살아있는 눈이었죠. 여성은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아이를 보고 눈을 크게 떴어요. 민준아. 아이는 멈춰 섰어요. 그리고 엄마를 바라봤어요. 여성은 눈물을 흘렸어요. 말라붙은 눈에서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어요. 왜 왔어? 오면 안 되는데. 아이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엄마, 가야 해, 민준아. 여기서 가야 해. 엄마 이런 모습 보면 안 돼. 여성은 고개를 돌렸어요. 아이를 보지 않으려는 듯이요. 하지만 아이는 침대 옆까지 다가갔어요. 그리고 배낭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가방 잘 지켰어요. 또 안 빼앗겼어요. 여성은 흐느꼈어요. 소리내어 울었어요. 미안해, 민준아. 정말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아이는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여성의 손은 뼈만 남아 차갑고 거칠었어요. 엄마, 춥지? 손이 차가워. 여성은 고개를 저었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안 추워, 민준아. 하지만 여성의 몸은 떨리고 있었어요. 아이는 침대 위로 조심스럽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엄마를 안았어요. 엄마, 괜찮아. 이제 괜찮아. 민준이 왔잖아. 여성은 아이를 안았어요. 약한 팔로 남은 힘을 모두 쏟아부어요. 민준아, 엄마가 못 지켜줘서 미안해. 엄마가 너무 무능해서. 엄마 잘못 아니야. 엄마 아픈 거잖아. 엄마 잘못 아니야. 여성은 울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아이를 꼭 안은 채 계속 울었어요. 너는 정말 착한 아이야.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정말 많이 사랑해. 나도 엄마 사랑해. 엄마 제일 사랑해.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상담원은 조용히 문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에서 눈물을 닦았어요. 지나가던 간호사도 눈물을 닦았어요. 30분이 지났어요. 문이 열리고 아이가 나왔어요. 눈은 빨갛지만 표정은 평온했어요. 상담원이 물었어요. 민준아, 괜찮아?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괜찮대요. 엄마가 많이 좋아졌대요. 상담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엄마가 뭐래? 엄마가 민준이 걱정하지 말래요. 엄마 조금만 더 쉬면 다 나을 거래요. 그리고 민준이 씩씩하게 잘 지내래요. 상담원은 아이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아이는 씩씩하게 웃고 있었어요. 엄마가 내일 또 오래요. 내일 또 와도 돼요? 상담원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응, 내일 또 오자. 그날 저녁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김지은 씨가 저녁 6시경 의식을 잃었다고. 그리고 밤 9시 조용히 숨을 거뒀다고. 마지막까지 아이 이름을 불렀다고 했어요. 민준아, 사랑해, 미안해. 그 말을 마지막으로 김지은 씨는 눈을 감았어요.
상담원은 한참을 병실에 앉아 있었어요. 빈 침대를 바라보며요. 그리고 침대 옆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민준이에게. 상담원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편지지는 병원에서 쓰는 흰 종이였고 글씨는 흔들리고 있었지만 또렷했어요. 민준아, 엄마가 이 편지를 쓸 때 너는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길이야. 엄마는 지금 창밖을 보면서 너를 기다리고 있어. 곧 현관문이 열리고 내가 엄마 하고 부를 거야. 민준아, 엄마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하지만 시간이 없구나. 엄마한테 남은 시간이 정말 없어. 엄마는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아빠가 떠났을 때 친구들이 혼자 어떻게 키우냐고 했을 때도, 돈이 없어서 밥을 굶을 때도, 아파서 쓰러질 것 같을 때도 너는 엄마한테 가장 큰 선물이었어. 삶의 이유였어. 엄마가 너를 지하철역에 두고 간 건 버린 게 아니야.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 엄마는 수없이 고민했어. 어떻게 하면 내가 덜 아플까? 보육원에 맡기면 넌 엄마가 나를 버렸구나 생각할 것 같았어. 친척한테 부탁하면 넌 내가 짐이구나 생각할 것 같았어. 그래서 엄마는 결정했어.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 너를 외면하지 않을 곳, 누군가 너를 발견하고 도와주고 사랑해줄 곳. 민준아,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엄마 없이도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따뜻한 밥을 먹고 친구들과 놀았으면 좋겠어.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내가 보지 못해도 느끼지 못해도 엄마는 하늘에서 너를 지켜볼 거야. 힘들 때, 외로울 때, 엄마 생각날 때 하늘을 봐. 엄마가 별이 되어 있을 거야. 민준아, 엄마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이렇게 떠나는 엄마를. 사랑해, 민준아. 엄마가 정말, 정말 많이 사랑해. 행복해라. 그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야. 마이너스 엄마가. 상담원은 편지를 다 읽고 한참을 울었어요. 간호사가 들어와 어깨를 토닥여줬지만 상담원은 울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환자분이 마지막까지 아이 걱정만 하셨어요. 아이가 잘 지낼 수 있을까?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을까? 계속 그 말만 하셨어요. 상담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어요. 아이한테 이걸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간호사도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천천히요.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사부, 엄마의 사정. 사흘 후 장례식이 치러졌어요. 서울 은평구에 있는 작은 장례식장이었는데 조문객은 많지 않았어요. 병원 관계자 몇 명, 상담원, 보호시설 선생님, 그리고 지하철역에서 아이를 처음 발견했던 할아버지도 와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는 검은색 옷을 입고 영정 사진 앞에 앉아 있었어요. 영정 속 엄마는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 아이를 안고 찍은 사진이었죠. 엄마는 건강해 보였고 행복해 보였어요. 아이는 울지 않았어요. 그저 엄마 사진을 계속 쳐다볼 뿐이었어요. 상담원이 아이 옆에 앉았어요. 민준아, 괜찮아?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이제 안 아프대요. 응, 이제 안 아파. 편안해지셨어. 엄마 행복해요? 상담원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응, 엄마 정말 행복하실 거야. 민준이가 씩씩하게 잘 지내는 거 보시면 더 행복하실 거고. 아이는 작게 웃었어요. 그럼 다행이다. 엄마 아프지 않으면 됐어. 장례식이 끝나고 상담원은 병원 사회복지사를 만났어요. 그녀는 김지은 씨의 마지막 몇 달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줬어요.
김지은 씨는 작년 가을에 처음 진단을 받았어요. 배가 계속 아프다고 해서 병원 왔는데 검사 결과가 췌장암이었죠. 처음엔 몇 기였어요? 2기였어요. 수술하면 완치 가능성도 있었죠. 하지만 사회복지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치료비가 없었어요. 혼자 아이 키우면서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형편이었어요. 수술비는커녕 검사비도 내기 힘들었죠. 그래서요, 치료를 미뤘어요. 진통제로 버티면서요. 그러다 결국 사기까지 갔어요. 그때는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된 상태였어요. 상담원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럼 그때부터 항암 치료를 시작했죠. 근데 문제는 아이였어요. 아이 돌볼 사람이 없었거든요. 친척도 없고 지인도 거의 없었어요. 김지은 씨는 고아원에서 자랐대요. 성인 되고 나서도 혼자였고요. 그럼 어떻게? 사회복지사는 눈시울을 붉혔어요.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왔어요. 대기실에 앉혀두고 항암 치료 받고 토하고 나와서 아이 데리고 집에 가고 그렇게 반복했어요. 아이가 다 받겠네요. 모를 리 없죠. 엄마가 토하고 머리카락 빠지고 점점 말라가는 거 7살 아이가 다 봤을 거예요. 상담원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사회복지사는 서류를 꺼냈어요. 한 달 전쯤에 김지은 씨가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해서는 자기가 죽으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여러 방법을 알려드렸죠. 친척 찾기, 입양기관 연결, 보호시설 의뢰, 위탁가정 신청, 가능한 모든 방법을요. 그런데요, 김지은 씨는 다 거절했어요. 이유를 물었더니 사회복지사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아이가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할까봐 그렇대요. 엄마가 아파서, 엄마가 죽어서 자기가 보육원에 가게 됐다고 생각할까봐 그게 너무 싫다고 하더라고요. 상담원은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지하철역을, 네. 김지은 씨는 마지막까지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아이가 덜 상처받을까? 어떻게 하면 아이가 자기를 원망하지 않을까? 사회복지사는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결정한 거예요. 공공장소, 그것도 사람들이 가장 많은 지하철역에 두면 누군가 아이를 발견하고 보호해 줄 거다고. 경찰이 오고 제대로 된 시스템 안에서 아이가 보호받을 거라고. 배낭은요? 그 안에 있던 서류들은 김지은 씨가 직접 준비했어요. 일주일 넘게 걸렸대요. 아이 서류 챙기고 병원 기록 복사하고 통장 만들고 보험 들고 매일 밤 아이 재우고 나서 준비했대요. 편지도요? 사회복지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편지는 여러 번 고쳐 쓴 흔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해할까? 어떻게 하면 아이를 미워하지 않을까? 한 글자 한 글자 고민하면서 썼을 거예요. 상담원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정말 끝까지 엄마였네요. 마지막 순간까지. 네. 김지은 씨가 마지막으로 제게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사회복지사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제 아이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누가 봐도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제발 누군가 이 아이를 사랑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주일 후 상담원은 아이의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어요. 참석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보호시설 선생님, 그리고 사회복지사였어요. 팀장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친척 수소문 결과입니다. 연락 가능한 친척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죠? 김지은 씨의 고모. 정확히는 고아원에서 같이 자란 언니뻘 되는 분이에요. 혈연은 아니지만
김지은 씨가 유일하게 연락하고 지낸 사람이래요. 그분이 아이를 맡을 수 있나요? 팀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70대 후반이시고 현재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건강 상태도 안 좋으시고 경제적 여력도 없으십니다. 아이 양육은 불가능합니다. 선생님이 물었어요. 그럼 입양은요? 아직 어린아이니까 입양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팀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7살은 입양 정년기를 좀 넘었어요. 대부분의 입양 희망자들은 영유아를 원하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어서 심리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하죠? 일단 보호시설에서 양육하고 장기적으로 위탁가정을 찾는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모두 침묵했어요. 아이의 미래가 불확실했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노크되었어요. 실례합니다. 60대 부부가 들어왔어요. 남성은 단정한 정장을 입었고 여성은 따뜻한 인상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정갈하고 품이 있어 보였죠. 어서 오세요. 약속하신 박철수, 이영희 부부님이시죠? 팀장이 일어나 인사했어요. 네, 맞습니다. 앉으시죠. 부부는 자리에 앉았어요. 남성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희가 민준이 사건을 뉴스로 봤습니다. 지하철역에 남겨진 아이, 그리고 배낭 안에 담긴 엄마의 편지. 그래서 연락 주셨나요? 여성이 조용히 말했어요. 저희 아들이 25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10년 전 일입니다.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없이 떠났죠. 침묵이 흘렀어요. 아들이 떠난 후로 저희 부부는 손주를 볼 기회가 없었어요. 그게 늘 아쉬웠어요. 주변 친구들이 손주 이야기할 때마다 가슴이 아렸죠. 남성이 말을 이었어요. 뉴스를 보고 아내가 그러더군요. 저 아이한테 할머니가 필요하겠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겠냐고. 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위탁을 원하시는 겁니까? 네. 저희 집에서 민준이를 키우고 싶습니다. 물론 부모가 될 순 없겠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아이를 돌보고 싶습니다. 팀장은 서류를 확인했어요. 경제적 여유는 되십니까? 제가 공무원 연금 받고 있고 아내도 교직 연금 받습니다. 합치면 월 400만 원 정도 됩니다. 집도 있고 빚도 없습니다. 경제적으론 문제 없습니다. 건강은요? 둘 다 건강합니다. 병원 검진 결과 가져왔습니다.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도 없습니다. 남성은 서류를 건넸어요. 팀장이 서류를 꼼꼼히 검토했어요. 왜 하필 민준이입니까? 보호시설에는 다른 아이들도 많은데요. 여성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뉴스에서 민준이 모습을 보는데 우리 아들이 생각났어요. 그 나이 때 모습이, 배낭을 꼭 안고 엄마를 기다리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 작은 어깨로 엄마가 남긴 걸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밤새 잠을 못 잤어요. 남성이 덧붙였어요. 저희가 민준이한테 엄마 아빠는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압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한테 따뜻한 집, 따뜻한 밥, 그리고 사랑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팀장은 잠시 생각했어요. 민준이 의견도 들어봐야 합니다. 아이가 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연합니다. 아이가 원할 때만 가능한 거죠. 팀장은 선생님에게 눈짓했어요. 선생님이 나가서 아이를 데려왔어요. 아이는 배낭을 메고 들어왔어요. 부부를 보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여성이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안녕, 민준아. 할머니야. 아이는 여성을 쳐다봤어요. 여성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표정은 따뜻했어요. 민준아, 할머니랑 할아버지 집에서 같이 살래? 우리랑 가족이 되어줄래?
아이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왜요? 왜 저랑 같이 살고 싶으세요? 민준이가 혼자 있으면 외로울 것 같아서. 그리고 할머니도 외롭거든. 할머니도 외로워요? 여성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응, 할머니도 많이 외로워. 할아버지도 외로워. 우리 아들이 하늘나라 갔거든. 아이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할머니 집에 방 있어요? 제 방? 응, 있어. 민준이 방 예쁘게 만들어줄게. 민준이 좋아하는 대로. 엄마 사진 걸어도 돼요?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당연하지. 제일 좋은 곳에 걸자. 민준이가 원하는 곳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갈게요. 할머니랑 같이 살게요. 남성은 눈물을 참으며 웃었어요. 고맙다, 민준아. 우리 집에 와줘서. 아이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제가 고마운 거 아니에요? 남성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우리가 고마워. 민준이가 우리한테 와줘서 정말 고마워. 아이는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지만 작게 웃었어요. 그날 이후 절차가 진행되었어요. 위탁 가정 심사, 서류 작업, 가정 방문, 적응 기간. 한 달이 걸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이는 새 집으로 향했어요. 오후 아이의 말. 새 집은 서울 마포구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어요. 차분한 분위기의 단독주택이었는데 마당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고 현관 옆에는 강아지 집이 놓여 있었어요. 담장 너머로 감나무 한 그루가 보였죠. 아이는 차에서 내려 집을 한참 쳐다봤어요. 여기에요? 여기가 할아버지 할머니 집이에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여기가 우리 집이야. 이제 민준이 집이기도 하고. 할머니가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따뜻했어요. 들어가자. 민준이 방 먼저 보여줄게. 집안은 따뜻했어요. 현관을 들어서자 거실이 나왔고 거실 한쪽에는 책장이 벽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소파는 낡았지만 깨끗했고 식탁에는 과일이 담긴 접시가 놓여 있었죠. 할머니가 아이를 2층으로 안내했어요. 나무 계단을 올라가니 복도 끝에 방 하나가 보였어요. 할머니가 문을 열었어요. 여기가 민준이 방이야. 방은 넓지는 않았지만 아늑했어요. 창가에는 책상이 놓여 있었고 책상 위에는 새 공책과 연필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침대는 깨끗한 이불로 덮여 있었고 침대 옆에는 작은 책꽂이가 있었죠. 그리고 침대 맞은편 벽에는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아이는 액자를 보고 멈춰 섰어요. 엄마 사진이었어요. 아이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엄마. 장례식 때 봤던 그 사진이었죠. 아이는 천천히 다가가 사진을 만졌어요. 액자 유리가 차가웠어요. 엄마, 할머니가 아이 옆에 조용히 섰어요. 민준이 엄마 정말 예쁘시다. 민준이 많이 닮았어. 특히 눈이.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그랬어요. 민준이가 엄마 닮았대요. 엄마 눈이랑 똑같대요. 할머니는 웃었어요. 그렇구나. 엄마가 자랑스러워했겠다. 아이는 배낭을 침대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배낭을 열어 조심스럽게 편지를 꺼냈어요. 엄마가 남긴 그 편지. 아이는 편지를 책상 서랍 가장 안쪽에 넣었어요. 할머니가 물었어요. 소중한 거야? 네. 엄마가 쓴 거예요. 마지막으로 쓴 거예요. 그럼 잘 간직해야겠다. 평생 간직해야 해. 네. 평생 간직할 거예요. 아이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마당에 작은 나무가 보였어요. 할머니, 저기 뭐예요? 저 나무, 감나무야. 가을 되면 감이 주렁주렁 열려. 정말 많이 열려. 따먹어도 돼요? 당연하지. 민준이 나무니까.
민준이가 따먹어야지. 아이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날 저녁 식탁에 저녁이 차려졌어요. 할머니가 직접 끓인 따뜻한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그리고 하얀 쌀밥.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식사였어요. 아이는 밥을 먹으면서 계속 할머니를 쳐다봤어요. 할머니가 웃으며 물었어요. 왜 그래, 민준아? 맛없어? 아니요. 맛있어요. 그럼 왜 자꾸 할머니 쳐다봐?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생각나요. 할머니의 손이 멈췄어요. 엄마가 이런 밥 해줬어? 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엄마는 아파서 밥 못 해줬어요. 마지막엔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할머니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럼 민준이는 뭐 먹었어? 편의점에서 사 먹었어요. 김밥이랑 주먹밥. 가끔 라면도 끓여 먹고. 근데 엄마가 아플 때는 제가 라면 끓여서 엄마 드렸어요.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어요. 민준이 정말 대단하다. 엄마 잘 돌봤구나. 아니에요. 저 잘 못했어요. 엄마가 자꾸 아파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가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민준아, 내가 엄마한테 해준 게 정말 많아. 엄마가 얼마나 고마워했을까. 민준이가 곁에 있어서 엄마가 힘을 낼 수 있었을 거야. 정말요? 정말이야. 엄마가 민준이 덕분에 버틸 수 있었을 거야. 아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할머니가 매일 이렇게 밥 해줄게. 맛있게 먹어. 네, 잘 먹을게요. 밥을 다 먹고 아이는 자연스럽게 설거지를 도왔어요. 접시를 물에 담그고 행주로 닦기 시작했죠. 할머니가 놀라며 말했어요. 민준아, 안 그래도 돼. 할머니가 할게. 괜찮아요. 엄마가 설거지 도와주래요. 저 설거지 잘해요. 엄마가 그랬어? 네. 엄마가 아플 때 제가 설거지했어요. 처음엔 잘 못했는데 나중엔 잘하게 됐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참았어요. 7살 아이가 아픈 엄마를 위해 설거지를 배웠다니. 그 작은 손으로 설거지를 했다니. 그랬구나. 민준이 정말 착하다. 아이는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갔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척 했지만 시선은 계속 창밖으로 향했어요. 할아버지가 옆에 앉았어요. 민준아, 할아버지한테 물어볼 거 있어?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 물어봐. 아이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왜 저 데려왔어요? 저 모르는 애잖아요. 할아버지는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어요. 왜냐면 민준이가 필요해서. 제가요? 제가 뭐가 필요해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민준이가 필요해. 정말 많이. 아이는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설명했어요. 할아버지한테 아들이 있었어. 민준이 아빠처럼 멋진 아들. 이름은 준호였어. 지금은요? 지금은 하늘나라에 있어.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떠났어.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처럼요? 엄마도 하늘나라 갔어요. 응, 엄마처럼. 그래서 할아버지는 민준이를 보면 준호가 생각나. 준호도 민준이만 했을 때 정말 착했거든. 아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어요. 그럼 할아버지도 외로웠어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응, 할아버지도 많이 외로웠어. 할머니도 많이 외로웠고, 이제는요? 이제는 민준이가 있으니까 안 외로워. 민준이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와줘서 정말 고마워. 아이는 작게 웃었어요. 저도 이제 안 외로워요. 할아버지는 아이를 안아줬어요. 아이는 할아버지 품에 안겨 눈을 감았어요.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아이는 점점 집에 적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할머니가 준비한 따뜻한 아침밥을 먹었고, 낮에는 마당에서 놀았어요. 저녁에는 할아버지와 함께 산책을 나갔죠. 어느 날 저녁 산책길에서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민준아, 유치원 다니고 싶어? 다른 친구들이랑 놀고 싶지 않아? 유치원이요? 응. 친구들이랑 놀고,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부르고. 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가 돈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유치원 못 다닌다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가슴이 찡했어요. 이제는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괜찮아. 민준이 가고 싶으면 보내줄게. 학교도 보내주고 대학교도 보내줄 거야.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정말요? 친구 사귈 수 있어요? 당연하지. 친구 많이 사귀고 재미있게 놀아. 아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 가고 싶어요. 유치원 가고 싶어요. 다음 주부터 아이는 동네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낯설어 했지만 선생님이 친절했고 친구들도 금방 다가왔어요. 어느 날 유치원에서 돌아온 아이가 할머니에게 그림을 보여줬어요. 할머니, 이거 봐요. 오늘 그렸어요. 뭐야, 민준아? 어디 보자. 그림에는 네 사람이 그려져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 그리고 하늘 위에 있는 여성. 할머니는 눈물이 났어요. 이건 누구야? 엄마요. 엄마는 하늘에 있어요. 별이 됐어요. 그렇구나. 엄마가 하늘에서 저 지켜본대요.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지켜본대요. 할머니는 아이를 안아줬어요. 응, 엄마가 지켜보고 계실 거야. 민준이가 행복한 거 보면서 엄마도 행복하실 거야. 아이는 할머니 품에서 말했어요. 엄마한테 말하고 싶어요. 뭐라고? 민준이 괜찮다고. 이제 안 외롭다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 돌봐준다고.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가 들으셨을 거야. 분명히. 정말요? 응, 정말.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환하게 웃었어요. 2달이 지났어요. 아이는 완전히 적응했어요.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숙제를 하고 할아버지와 마당에서 공놀이를 했어요. 저녁에는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고 할머니가 읽어주는 동화책을 들었죠. 어느 날 밤 아이가 잠들기 전에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엄마가 꿈에 나와요. 그래, 엄마가 뭐 하시던데? 엄마가 웃어요. 그리고 민준이 잘하고 있다고 해요. 엄마가 행복하대요. 할머니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민준이 정말 잘하고 있어. 할머니도 그렇게 생각해. 할머니도요? 응,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민준이 정말 착하고 씩씩해.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에게 안겼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할머니도 민준이 정말 많이 사랑해. 그날 밤 아이는 처음으로 악몽 없이 깊이 잠들었어요. 편안한 얼굴로 미소를 띤 채로. 6부 남겨진 사람들의 선택. 6개월이 흘렀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마당에 감나무에 새싹이 돋았고 정원에는 할머니가 심은 꽃들이 하나둘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아이와 함께 문구점에 갔어요. 학용품을 사기 위해서였죠. 새 책가방, 공책, 연필, 지우개, 색연필. 아이는 하나하나 고르면서 신이 났어요. 할머니, 이 연필 예뻐요. 이거 사도 돼요? 당연하지. 민준이 마음에 드는 거 골라. 정말요? 다 제 거예요? 응, 다 민준이 거야. 아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이가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엄마도 저 학교 가는 거 알까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당연히 알지.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시잖아. 민준이가 학교 가는 거 보면서 엄마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엄마가 자랑스러워 할까요? 당연하지. 엄마가 제일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우리 민준이 이렇게 컸구나 하시면서 아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입학식 날이었어요. 아이는 새 교복을 입고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학교에 갔어요. 입학식장은 아이들과 부모들로 가득했는데 모두 들뜬 표정이었어요. 아이는 자기 자리에 앉았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뒤쪽 보호자석에 섰어요. 교장 선생님이 단상에 올라 축사를 했어요. 여러분,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초등학생입니다. 부모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지 상상이 되시나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박수를 쳤어요. 민준이도 열심히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 할아버지, 할머니를 봤어요. 두 사람은 눈물을 닦으며 웃고 있었어요. 아이도 웃었어요. 그리고 하늘을 한번 올려다 봤어요. 엄마 봐요. 민준이 학교 갔어요. 입학식이 끝나고 아이는 새 반 친구들을 만났어요. 안녕? 나는 민준이야. 나는 지훈이야. 나는 서연이야. 같이 놀자. 아이들은 금방 친해졌어요. 쉬는 시간에는 운동장에서 뛰어놀았고 점심시간에는 함께 밥을 먹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민준아, 학교 어땠어? 좋았어요.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선생님도 친절하고요. 다행이다. 내일도 재미있게 다녀와. 아이는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았어요. 할아버지, 고마워요. 뭐가? 저 학교 보내줘서요. 친구들 만나게 해줘서요. 할아버지는 눈물이 났어요. 우리가 더 고마워. 할아버지한테 와줘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기쁨을 줘서, 그날 저녁 아이는 방에서 첫 숙제를 했어요. 숙제는 나의 가족 그리기였어요. 아이는 색연필을 꺼내 그림을 그렸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자신. 세 사람은 손을 잡고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늘 위에 별 하나를 그렸어요. 그 별 옆에 작게 엄마를 그렸어요. 그림 아래에 이렇게 썼어요. 나의 가족. 우리 가족은 할아버지, 할머니, 나, 그리고 하늘에 계신 엄마예요. 아이는 그림을 들고 거실로 갔어요. 할머니, 이거 봐요. 숙제 다 했어요. 할머니가 그림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민준이 그림 정말 잘 그렸다. 선생님이 보시면 정말 좋아하실 거야. 이거 학교에 가져갈 거예요. 그래, 자랑스럽게 가져가. 아이는 그림을 다시 방으로 가져가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그리고 창밖을 보니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이는 창문을 열고 하늘을 쳐다봤어요. 엄마, 민준이 학교 갔어요. 친구도 사귀었어요. 바람이 살랑 불었어요. 엄마, 민준이 괜찮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말 잘 돌봐줘요. 밥도 맛있고 방도 있고 친구도 생겼어요. 아이는 잠시 하늘을 쳐다봤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가 보고 싶지만 괜찮아요.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 알아요. 별이 더 밝게 반짝이는 것 같았어요. 아이는 창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꿈속에서 엄마가 웃고 있었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환하게. 1년이 지났어요.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어요. 키도 많이 컸고 얼굴도 밝아졌어요. 친구들도 많아졌고 성적도 좋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와의 생활도 평온했어요.
매일 아침 함께 밥을 먹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주말에는 공원에 가거나 도서관에 갔죠. 어느 날 상담원이 정기 방문차 집을 찾아왔어요. 민준이 어때요? 잘 지내고 있나요?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학교도 잘 다니고 친구들도 많고 성적도 좋고 선생님이 민준이 정말 착하다고 칭찬하시더라고요. 다행이네요. 저희도 민준이 덕분에 매일 행복해요. 상담원은 마당에서 공놀이를 하는 아이를 보았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공을 주고받으며 깔깔 웃고 있었죠. 민준아, 아이가 공을 떨어뜨리고 달려왔어요. 이모, 민준아, 잘 지냈어? 오랜만이다. 네, 학교도 다니고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요. 어제 시험도 봤는데 100점 맞았어요. 정말 대단하다. 아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상담원은 아이가 이렇게 밝게 웃는 걸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민준아, 행복해? 아이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어요. 네, 엄마도 기뻐할 것 같아요. 민준이 이렇게 행복하면 상담원은 눈물이 났어요. 엄마 정말 기뻐하실 거야. 하늘에서 민준이 보면서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아이는 다시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공놀이를 시작했어요. 상담원은 그 모습을 한참 지켜봤어요. 상담원이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민준이가 이렇게 밝아졌어요. 처음 봤을 때랑 완전히 다른 아이 같아요. 저희가 더 고마워요. 민준이 덕분에 저희도 다시 살 이유가 생겼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기대돼요. 민준이 밥 차려주고 학교 보내고 돌아오면 안아주고 그게 너무 행복해요. 두 사람은 아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그날 밤 아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쳐다봤어요. 옆에는 여전히 빨간 배낭이 놓여 있었어요.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 배낭이었지만 아이는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어요. 아이는 배낭을 꺼내 열었어요. 안에는 엄마의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아이는 편지를 꺼내 읽었어요. 민준아, 엄마가 정말 많이 사랑해. 아이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엄마, 민준이도 사랑해요. 엄마 덕분에 민준이 지금 행복해요. 엄마가 민준이 지켜줬어요. 아이는 편지를 다시 배낭에 넣었어요. 그리고 배낭을 책장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어요. 창밖을 보니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아이는 달을 보며 생각했어요. 엄마가 지켜보고 있을 거야. 항상. 아이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에필로그.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끝까지 지켜낸 엄마의 선택. 5년이 흘렀어요. 아이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어요. 키는 할아버지보다 훌쩍 커졌고 목소리도 굵어졌어요. 얼굴에는 여드름이 몇 개 났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따뜻했어요. 할아버지는 이제 70 중반이 되었고 할머니도 예전처럼 활발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세 사람은 여전히 함께였어요. 매일 아침 함께 밥을 먹고 저녁에는 거실에 모여 TV를 보거나 이야기를 나눴죠. 어느 봄날 아이는 학교에서 돌아와 할머니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넸어요. 할머니, 이거 학교에서 받았어요. 뭔데? 장학금이래요. 성적 우수 장학금. 1년 동안 학비 전액 지원받는 거래요. 할머니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어요. 민준아, 정말 대단하다. 할머니가 너무 자랑스러워. 엄마한테도 자랑하고 싶어요. 할머니가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정말 많이. 아이는 2층 방으로 올라갔어요. 책장 위에는 여전히 빨간 배낭이 놓여 있었어요. 먼지가 살짝 쌓여 있었지만 아이는 한 달에 한 번씩 꺼내서 닦아줬어요.
아이는 배낭을 내려 열었어요. 안에는 엄마의 편지와 서류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아이는 편지를 꺼내 읽었어요. 벌써 수십 번도 더 읽은 편지였지만 읽을 때마다 새로웠어요. 민준아, 엄마가 정말 많이 사랑해. 아이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엄마, 민준이 장학금 받았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요. 엄마 자랑스럽죠? 바람이 창문을 스쳐 지나갔어요. 커튼이 살랑 흔들렸어요. 아이는 창문을 열고 하늘을 쳐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어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민준이 지켜준 거 알아요. 엄마 없었으면 민준이 여기 없었을 거예요. 아이는 눈을 감았어요. 엄마 얼굴이 떠올랐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모습이 아니라 영정사진 속 환하게 웃던 모습이었어요. 엄마, 민준이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아이는 편지를 다시 배낭에 넣었어요. 그리고 배낭을 다시 책장 위에 올려놓았어요. 거실로 내려가니 할아버지가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응?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할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았어요. 갑자기 왜 그래? 그냥 고마워서요. 저 키워주셔서, 사랑해주셔서, 할아버지는 눈물이 났어요. 민준아, 할아버지가 더 고마워. 우리한테 와줘서, 우리한테 삶의 이유를 줘서, 아이는 할아버지를 안아줬어요. 이제는 할아버지보다 키가 커서 할아버지가 아이 품에 안기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도 다가와 두 사람을 안았어요. 세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가족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할머니가 만든 따뜻한 된장찌개와 밥.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식사였어요. 아이는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엄마는 떠났지만 엄마가 남긴 사랑은 여전히 아이를 지키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도 아이를 감싸고 있었죠. 아이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그날 밤 아이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장학금을 받았다. 엄마한테 자랑하고 싶었다. 엄마는 나를 버린 게 아니었다. 엄마는 나를 살리고 싶었다. 엄마 덕분에 지금 내가 있다. 할아버지, 할머니 덕분에 행복하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남긴 사랑 평생 기억할게요. 아이는 일기장을 덮었어요. 그리고 엄마 사진을 쳐다봤어요. 엄마 잘 자요. 사랑해요. 별이 반짝였어요. 10년이 지났어요. 아이는 이제 대학생이 되었어요. 22살의 청년이 되었죠.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했어요. 자신처럼 힘든 아이들을 돕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아이는 봉사활동으로 아동보호시설을 방문했어요. 10년 전 자신이 머물렀던 바로 그 시설이었어요. 건물은 새로 리모델링 되었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그곳에는 자신처럼 가족을 잃은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이 많았어요. 민준이는 한 여자아이 옆에 앉았어요. 7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어요. 안녕? 나는 민준이라고 해. 여자아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몇 살이야? 7살이요. 민준이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자신이 처음 시설에 왔을 때와 같은 나이였어요. 너도 외로워? 여자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는 여자아이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차갑고 작았어요. 괜찮아. 선생님들이 다 도와줄 거야. 좋은 사람들이 나타날 거야. 정말요? 응, 정말. 오빠가 장담해. 아이는 여자아이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엄마를 잃은 이야기, 지하철역에 남겨진 이야기,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난 이야기. 여자아이는 눈을 크게 뜨고 들었어요. 오빠도 엄마 없었어요? 응.
근데 이제는 괜찮아. 엄마가 나를 지켜주고 있거든. 하늘에서 어떻게요? 엄마가 남긴 사랑이 나를 지켜줘.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줬어.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여자아이는 조금 밝아진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도 괜찮아질까요? 아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당연하지. 넌 정말 괜찮아질 거야. 오빠가 보장해. 여자아이는 처음으로 작게 웃었어요.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이는 생각했어요. 엄마, 제가 이제 다른 아이들을 도와줄게요. 엄마가 저를 지켜준 것처럼. 집에 도착하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분 모두 80이 넘었지만 여전히 정정했어요. 민준아, 다녀왔니? 네, 할머니. 오늘 봉사 어땠어? 좋았어요. 아이들 도와주는 게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눠주는 것 같아서요. 할아버지가 흐뭇하게 웃었어요. 우리 민준이 정말 훌륭하게 컸구나.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다. 할아버지, 할머니 덕분이에요. 아이는 2층 방으로 올라갔어요. 책장 위에는 여전히 빨간 배낭이 있었어요. 세월이 흘러 빛이 바랬지만 여전히 소중했어요. 아이는 배낭을 내려 열었어요. 엄마의 편지를 꺼내 읽었어요. 민준아, 엄마가 정말 많이 사랑해. 아이는 편지를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민준이 이제 다 컸어요. 대학생 됐어요. 그리고 엄마처럼 다른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될 거예요. 아이는 편지를 다시 배낭에 넣었어요. 그리고 창문을 열었어요.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어요. 그 중에서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보였어요. 엄마 사랑해요. 평생 기억할게요. 엄마가 저를 지켜준 거.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아이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창문을 닫았어요. 민준이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지켜낸 엄마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 덕분에 아이는 살았고, 사랑을 배웠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눕니다. 엄마의 사랑은 죽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쉽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또 다른 아이들에게 전해집니다. 세상을 조금씩 따뜻하게 만들어갑니다. 이것이 엄마가 남긴 마지막 선물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선물. 지금까지 마음사연 다락방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